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 수학 첫 번째 강의인 이제 실수의 체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어떤 식의 그 관계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 이제 뭐 닫혀 있다는 뜻하고 이제 항등원하고 역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내용하고 여러 가지 그 실수의 연산적인 성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기 때문에 어떠한 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보는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수의 체계를 먼저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연수죠. 일명적인 그 양의 정수라는 자연수가 있는데 그 양의 정수가 생기게 되면서 그 양의 정수와 반대되는 음의 정수가 생기게 될 거예요. 양의 정수라는 것은 뭐 1, 2, 3, 4 이런 거죠. 그 1, 2, 3, 4 이런 것이 양의 정수가 되는데 그 1, 2, 3, 4 이런 것이 양의 정수가 된다고 친다면 이제 음의 정수라는 것은 그 양의 정수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여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되죠. 그 다음 걔네들을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게 되면 0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생기게 돼서 이 양의 정수 0하고 음의 정수를 합해서 우리가 정수라고 나열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수의 값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값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순환소수, 유한소수라고 하는 거는 분모의 값이 2나 5로 구성되어 있는 그 소수를 우리가 유한소수라고 했고 우리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죠. 0.32 이게 땡땡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를 나열하는 방식이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를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서 우리가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큰 유리수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무리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바로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우리가 다 무리수라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무리수를 나타낼 수가 있었고 우리는 그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해서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리얼 넘버를 이렇게 샵이라고 표시하거든요. 그 리얼 넘버라고 하는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실수의 기본 성질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벤 다이어그램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첫 번째 가장 큰 범위가 실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실수를 우리가 유리수와 무리수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수 안에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그 정수 안에는 자연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n이라고 하는 자연수는 무조건 자연수 이게 일자로 많이 쓰거든요. n이라고 하는 자연수는 z라고 하는 정수 안에 있게 되고 z라고 하는 정수는 유리수 안에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유리수는 실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얘기하는 그 무리수도 실수 안에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처럼 이제 실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우리가 수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수직선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처럼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음의 정수라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처럼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정수라고 하는 자연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와 무리수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성질을 좀 얘기하고 싶다는 거냐면 첫 번째는 얘처럼 유리수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유리수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있죠. 맞죠? 조밀조밀하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이 실수의 성질 중에 무슨 성질이냐면 유리수의 조밀성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유리수의 조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리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게 촘촘하게 이게 돼 있다는 것이 유리수의 조밀성인데 근데 우리가 어떠한 그 수직선을 먼저 항상 그리게 되면 수직선을 그리시게 되면 그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그 유리수와 유리수가 있고 그 유리수가 있고 얘도 유리수가 있고 이게 유리수가 있다 칠게요. 그럼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다 뭐가 존재하냐면 그 그 무리수가 존재하게 돼요. 무리수 맞죠? 그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를 실수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굉장히 촘촘하게 밀집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냐면 실수의 밀집성이 갖고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성질이 우리 대표적인 실수가 갖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예제를 어떤 것을 볼 거냐면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별할 수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럼 첫 번째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0.121212라고 되어 있는 식이 있다고 치는데 0.121212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가 0.12 땡땡이라고 하는 0.12 땡땡이라고 하는 바로 무슨 소수? 순환소수가 돼요. 순환소수. 제가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가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유리수라고 나타낼 수 있답니다. 유리수. 괜찮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 36인데 선생님 루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100% 무리수겠네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네들 루트를 보시면 이게 루트가 돼 있긴 한데 36은 6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루트 6의 제곱은 뭐가 되죠?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6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기 때문에 유리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죠? 유리수 된다는 것도 같이 볼 수 있고, 네, 파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뭐가 있죠? 3.14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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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3.14 삐리리 삐리리 이는 못 구하는 수죠. 이렇게 한없이 무수하게 나타낼 수 있는 소수를 뭐 하냐면 무한소수, 좀 무리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는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시면 선생님 얘도 U2가 껴있기 때문에 유리수겠네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각각을 한번 곱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3의 제곱에 4의 제곱에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3의 제곱은 9가 되고 4의 제곱은 16이 되고 루트 3의 제곱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죠?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쁘게 약분시켜주면 3분의 16이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바로 유리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번의 식은 얘처럼 유리수와 무리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봤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이게 첫 번째 봤다는 그 1번 문제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닫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closed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떠한 일반적인 그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정해져 있는 그 전체 집합이 있는데 어떠한 집합이 S라고 지정됐대요. S라고 안에 있는 두 원소를 아무나 택했는데 그 임의의 원소이기 때문에 아무런 두 원소를 다 택했을 때 그 원소들의 결과들이 항상 그 원래 있던 집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걔를 닫혀 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S라고 하는 집합을 뭐 1, 2, 3, 4래요. 4개로만 구성되는데 우리 얘네들이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는 것을 확인해보고 싶대요. 덧셈에 닫혀있다는 확인해보고 싶으면 저희가 아무거나 1하고 2를 한번 택해보고 싶은데 1 플러스 2는 3이니까 S 안에 있으니까 닫혀있을 것 같긴 하죠. 근데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1하고 4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되죠? 5가 되는데 5는 S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S라고 하는 것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닫혀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닫혀있다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는 그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꺼냈을 때 그거에 대한 연산을 시켰을 때 그 연산의 결과가 그 집합 안에 그대로 쫙 들어있으면 걔를 닫혀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있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이걸 한번 이 표를 한번 완성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자연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연수는 뭐 1하고 2를 더하나 2하고 3을 더하나 무조건 그 안에 있는 자연수 있는 값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자연수는요. 죄송하지만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가 않은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뭐 있냐? 위에 한번 써보게 되면 우리가 1 빼기 3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인 자연수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는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곱셈은 닫혀있지만 나눗셈은 닫혀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눗셈은 1 나누기 3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인데 3분의 1은 절대 자연수가 아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눗셈도 닫혀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정수끼리는 더하나 빼나 정수이기 때문에 뺄셈, 덧셈, 뺄셈에 대해서 정의가 될 것이고 자연수가 곱셈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정수도 당연히 곱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수는 자연수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눗셈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위에하고 똑같은 성질로 1 나누기 3 하면 3분의 1인데 3분의 1은 정수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유리수는 정수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다 성립을 할 거예요. 당연히 큰 범위 다 성립할 거고 나눗셈도 사실 성립하거든요. 1 나누기 3 3분의 1은 유리수가 성립을 하는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은 0을 나누는 것을 0으로 나누는 거 제외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맞죠?
그걸 제외하시게 되면 우리가 다 성립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실수도 유리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다 성립을 할 거지만 마지막에 있는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뭘로? 0으로 나누는 것을 제외했을 때만 나눗셈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갖고 있는 그 식에 대한 닫혀있다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한번 같이 봐봤는데, 그럼 저희가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볼 거냐면, 두 번째는 저희가 홀수의 집합이 되어 있는 2n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n이 바로 뭐로 되어 있죠? 정수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이거의 사칙 연산 중에서 어떤 것이 닫혀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1번은 사칙 연산이라는 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1번은 뭐부터 볼 거냐면 덧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덧셈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했더니 쟤처럼 2n 플러스 1의 꼴로 표현만 되면 우리가 걔네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거는 2a의 플러스 1이라고 잡고 두 번째 거는 2b의 플러스 1로 잡을게요. 그럼 정리하면 2a 플러스 2b의 플러스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2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저희가 원하는 꼴은 2n에 플러스 1이 붙어있는 꼴인데 얘는 1이 붙어있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1이 붙어있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에 있지 않다고? S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뺄셈을 한번 봐볼게요. 뺄셈. 네, 뺄셈에 닫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제 2a 플러스 1에서 빼기 2b 플러스 1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럼 빼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1하고 1이 없어지면서 지워질 거고, 2로 묶게 되면 이제 2에 a 빼기 b라는 식의 묶을 수 있는 거 괜찮죠? 2a 빼기 2b니까 2로 묶으면 2에 a 빼기 b. 그럼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2n의 플러스 1꼴이 아니고 2n의 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닫혀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뺄셈도 닫혀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이제 곱셈을 보시게 될 건데, 곱셈이 그냥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그럼 2a 플러스 1에다가 2b 플러스 1을 곱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곱하면 뭐죠? 4의 ab. 이렇게 곱하면 뭐죠? 2의 a. 이렇게 곱하면 2b. 이렇게 곱하면 1이죠. 플러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 어떠한 특징 갖고 있냐면, 이 앞에 있는 식에서 뭘로 묶을 수 있죠? 2로 묶을 수 있죠. 그럼 2로 묶게 되면 2의 ab에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 뒤에는 플러스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하나 기억하는 건 뭐냐면, 정수끼리 나오면 정수값이죠. 그럼 얘네들이 바로 얘를 네모로 잡게 되면 이 네모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여기 꼴하고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어디 안에 있다? S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네 번째는 나눗셈을 보시게 되면, 나눗셈 보시면 나눗셈 보시게 되면 2b 플러스 1분의 2a의 플러스 1인데 얘는 어떻게 고친다고 해도 우리가 저런 꼴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지워보고 써볼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우고요. 얘네들은 나눗셈도 여기에 닫혀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곱셈에서만 닫혀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체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예제는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 홀수는 어디서만? 곱셈에서만 닫혀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세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이냐? 세 번째는 항등원과 역원이라는 내용을 같이 한번 봐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연산의 종류를 같이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연산이라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칙 연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칙 연산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네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연산인데, 사칙 연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우리가 사칙 연산 얘기해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임의로 그 규칙을 줘서 만드는 것을 사칙 연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 A 스타 뭐 B든지 뭐 A 동그라미 B든지 뭐 아니면 A 동그라미 B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일반 연산의 특징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떠한 A 스타 B를 A, B에다가
빼기 A 플러스 B를 해주고 플러스 2를 더하고 싶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A 스타 B의 규칙을 잡으면 이걸 일반 현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얘는 규칙은 뭐냐면 두 개를 곱한 거에서 두 개를 뺀 걸 빼고 그 다음에 2를 더한다는 뜻인데 그럼 저희 이거 갖다가 2 스타 3을 구하고 싶으면 어떡하냐. 그럼 첫 번째는 두 개를 곱해주고 빼기 두 개를 더해준 거를 뺀 다음에 플러스 2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2, 3은 6에다가 빼기 5에다가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답은 3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일반 연산을 푸는 방식이 완성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칙 연산과 일반 연산에서 한번 두 개를 구별을 져서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는 항등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답니다. 항등원. 그 항등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항등원은 아이덴티티 엘레먼트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엘레먼트라고 하는 그 항등원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있는데 그 항등원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희가 어떠한 연산을 시켰을 때 연산을 봤더니 첫 번째는 당연히 되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당연히 그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요. 연산에 닫혀 있지 않은데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요. 교환 법칙 성립이 돼서 A 연산 B하고 E 연산 A의 값이 항상 자기와 똑같은 A의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이 2는 하나만한 그 원소잖아요. 그 하나만한 원소를 우리가 연산 동그라미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연산을 시키나마나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없는 그 empty 한마디로 저희가 필요 없는 원소라고 해서 걔네들을 항등원이라고 얘기한답니다. 한마디로 필요 없는 원소를 항등원 얘기하는 거예요. 연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원소를 항등원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건은 무엇이냐? 여건은 어떠한 그 닫혀 있는 집합에 있는 연산 조건 중에서 어떠한 A하고 X, X하고 A를 연산을 했더니 바로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그 이 X를 바로 연산에 대한 A의 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A의 여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여건이 아니고 A 원소에 대한 여건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선 첫 번째는 닫혀 있다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연산에 닫혀 있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 어쨌든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A 스타 B하고 원래 B 스타 A가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교환 법칙이 되는지. 교환 법칙까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세 번째는 항등원을 구할 때는 A 스타 2를 했더니 A 되는 거 구하시면 되고 영어는 A 스타 X가 뭐가 되는 2가 되게 하는 X를 구하시고 2를 구하시면 항등원과 여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닫혀 있다, 두 번째는 교환 법칙, 세 번째는 항등원, 네 번째는 여건을 딱 구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여건의 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보실 거냐면 이제 예제는 덧셈과 이제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과 여건을 보실 건데 일반적인 곱셈은 이제 그 저희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실수거든요. 실수안에서는 무조건 닫혀 있어요. 그다음 실수안에서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닫혀 있다라 곱셈과 그러니까 교환 법칙에 대해서는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당연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뭐를 볼 것이냐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덧셈에 대한 여건을 먼저 보실 건데 첫 번째 1번은 이제 덧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덧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제 덧셈에 대한 이제 항등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어떠한 A 플러스 2나 이 값이 바로 A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항등원에 대한 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쓰면 A 플러스 2나 2 플러스 A나 그 값이 뭐가 된다? A 되는 것을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2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A를 지워주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항등원 2의 값은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바로 1번식 항등원. 그럼 두 번째는 여건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건이라는 A의 여건을 구해보시기 위해서는 A 플러스 X하고 X 플러스 A를 했더니 항등원 2가 되는 게 A의 여건을 구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2의 값이 뭐가 되죠? 0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X의 값을 구하려면 A만 넘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의 여건은 마이너스 A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A의 여건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 곱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1번은 항등원, 두 번째는 이제 여관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항등원은 어떻게 하냐? 똑같이 A 곱하기 2가 있고 2 곱하기 A를 했을 때 A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은 A 약분하면 2의 값은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여관의 값은 A 값이 0이 아닐 때 이제 가정하겠죠. 그다음 여관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봐보세요. A 곱하기 X나 X 곱하기 A의 값이 항등원 2가 되는데 이 2의 값이 위에서 1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저희가 구하고 싶어하는 X이기 때문에 A를 나눠주면 되죠. 그럼 X의 값은 A분의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얘네들은 그래서 A가 뭐가 아닐 때만 가정하는 거예요. 0이 아닐 때 가정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얘네들은 이제 사칙연산에서의 그 항등원과 여관을 구했다고 친다면 저희가 다음 문제는 이제 일반 연산에서 같이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반 연산에서 우리 보시게 되면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A 스타 B의 값이 AB 빼기 A 빼기 B 플러스 2의 값으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거의 항등원과 여관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얘네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그렇죠. 닫혀있다부터 먼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닫혀있다를 보시게 하겠습니다. 닫혀있다. 네, 닫혀있다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을 보시면 첫 번째가 A 스타 B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A 스타 B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A, B에 마이너스 A 빼기 B에 플러스 2가 있는데 우리가 실수끼리 곱해도 실수고 실수를 빼도 실수고 실수에다 2를 더해도 실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치는 항상 어디에 있다? 실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닫혀있다고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이제 교환 법칙을 보셔야죠. 두 번째는 교환 법칙. 두 번째는 교환 법칙 성립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B-A를 구해서 B-A가 B 스타 A를 구해서 B 스타 A가 A 스타 B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B 스타 A라고 하는 것은 BA-B 빼기 A 플러스 2가 되는데 얘네들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때문에 AB가 되고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때문에 A-B 플러스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냐? A 스타 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환 법칙이 되기 때문에 항등원 여건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 항등원을 구해볼게요. 네, 항등원을 구해보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A에다가 스타에다가 2를 했더니 이건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A 스타 2의 값이 뭐가 되는? A가 되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A 스타의 2의 값이 뭐가 된다? A가 되게 하는 그 2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제 A 스타 2를 한번 구해볼 건데 저희가 A 스타 2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요. A 스타 2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처음엔 두 개 곱해시고 그다음 둘 다 빼시고 그다음에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그 결과치가 A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맞죠? 그럼 저희가 이거를 계산해서 저희가 이제 항등원을 구하시면 된다는 뜻인데 A를 먼저 넘기시면 마이너스 A죠. 그러면은 A2에다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A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의 2 플러스 2의 값은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거 보시면 앞에 거 두 개로 묶게 되면 뭘로 묶을 수 있죠? 그렇죠. A로 묶을 수 있죠. A. 2 빼기 2로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다음에 뒤에 거 두 개는 뭘로 묶을 수 있냐? 마이너스로 묶으면 2 빼기 2의 값이 이렇게 묶여지고 이게 바로 는 0이 돼요. 이 두 개가 또 뭘로 묶여지죠? 2 빼기 2로 막 묶이죠. 그럼 2 빼기 2로 묶게 되면 2 빼기 2가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생략된 거죠. A-1은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가 A하고 B에 있는 A 값은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A 값이 1로 딱 고정돼 버리면 임의의 실수가 안 돼 버리죠. 그래서 얘네들은 앞에 값만 0 돼야 되기 때문에 항등원은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뭐를 구할 거냐? 네 번째는 바로 마이너스 1의 바로 여건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저희가 여건을 구하는 공식을 써놓고 그다음 우리가 걔네들을 적용시켜서 같이 보게 되면 A의 여건을 구하려면 A 스타 X의 값이 항등원 2가 되는 것을 우리가 A의 여건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저희는 얘를 그대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의 여건이니까 마이너스 1 스타 X의 값이 항등원 2가 되는 X의 값만 구해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 A 스타 X는 두 개를 맨 처음에 곱한대요. 곱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얘네들 부호를 바꾸기 때문에 플러스 1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을 붙이면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값이 2가 되고 마이너스 2x 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x의 값은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이너스의 여건의 값은 x가 2분의 1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너스 1의 여건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총 4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있다? 닫혀 있다. 두 번째 뭐?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세 번째는 항등원을 구하신 다음에 네 번째 그 항등원을 이용해서 여건까지 구해보시면 우리가 완벽한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 네 번째는 그 실수에 대한 기본 성질들이 좀 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한 기본 성질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한다면 첫 번째 뭐 있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당연히 덧셈과 곱셈은 닫혀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도 당연히 실수 안에 있을 거고 두 번째는 a, b도 당연히 실수 안에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교환법칙 당연히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a는 당연히 똑같이 교환법 성립하는 거고 곱셈에 대해서도 a, b를 곱하나 b, a를 곱하나 당연히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결합법칙 a 플러스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해도 똑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곱하기 똑같아요. 똑같이 a, b에 c를 하나, a에 b, c를 하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이냐 또 a에 b 플러스 c라고 하는 분배 법칙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a 값을 이쁘게 1, 2 곱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ab 플러스 ac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a 플러스 b에 c가 있으면 걔는 어떻게 할 수 있죠? d로 1, 2 이렇게 곱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되냐면 ac BC 이게 표현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실수에 대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나타내 볼 수 있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 설명하는 내용이 같이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수의 성질은 어떤 것이냐? 실수의 성질은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 당연히 실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나올 수 있고 음수가 나올 수 있고 0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즉 세 가지 중에 하나로만 구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가지가 둘 다 양수일 때는 당연히 양수끼리 더해도 양수고 곱해도 양수되겠죠.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되고 곱했을 때 양수된다는 거. 세 번째는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음수를 곱하면 음수 곱하면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0보다 작아지고 음수일 때 마이너스 곱하면 0보다 커진다고 하는 기본적인 실수의 성질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예제를 한번 볼 건데 예제가 어떤 예제를 볼 거냐?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밑줄,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모든 a제곱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밝히고 싶은 게 우리 얘네들의 예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 아까 모든 실수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는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0일 때, 세 번째 케이스는 a가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케이스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가 0보다 크다는 건데 a를 제곱한다는 것은 0보다 큰 거 두 개를 곱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a가 0이라는 것은 0의 값을 두 번 곱해도 0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a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음수인데 음수를 두 번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음수는 양수 되겠죠? 0보다 크다는 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어떻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는 a 제곱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는 게 얘네들의 예제에 대한 정답이 완성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은 어떤 것이냐? 바로 절대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대값. 네,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기호는 이렇게 이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a 기호 쓰게 되는데 절대값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밑줄 쳐볼게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 그 거리의 값은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은 항상 양수값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 얘기하는 절대값의 특징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이기 때문에 얘가 안의 값이 양수이면 그냥 나오지만 안의 값이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선생님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음수인데 왜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제가 얘기하는 뜻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있는 그 1번은
절대값 2라고 붙이게 되면 이 안에 값이 양수면 그냥 나온다는 뜻이겠죠. 근데 안에 있는 값이 음수라는 거는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2라는 건데 이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2라는 식으로 표시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그대로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지만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걔네들이 절대값에 있는 값을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플러스로 고쳐서 표현하는 방식이 절대값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절대값은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커나 같으면 그냥 나오고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는 것이 절대값이 성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얘네들 절대값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냐? 첫 번째, 당연히 절대값은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를 아무리 제곱시켜도 0보다 커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 당연한 성질이고, 두 번째는 원점에서 A까지나 원점에서 마이너스 A까지나 이 거리는 어떻게 써?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A에서의 거리하고 마이너스 A까지의 거리는 똑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절대값 A제곱은 A제곱과 똑같다는 것인데 얘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요. A가 0보다 커나 같으면 절대값 A의 값은 그냥 A가 나오는데 제곱시키면 똑같이 A제곱이 똑같이 되죠.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A의 제곱은 마이너스 A의 제곱과 똑같은데 얘는 A의 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냥 A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절대값의 A가 A보다 커나 같다. 당연히 양수이면 같을 거고 음수이면 음수보다 양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커나 같다. 완성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 얘네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절대값 2의 값은 당연히 2보다 커나 같겠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는 2가 되죠. 걔는 마이너스 2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성립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다음 예제를 보시면서 절대값의 성질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를 보시면 먼저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는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두 가지의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A 플러스 5하고 3-A의 범위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럼 A 플러스 5의 범위를 구하려면 저기다가 양변에다가 5를 더하시면 되죠. 5를 더하면 0보다 크고 A 플러스 5가 되고 얘는 8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3-A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먼저 곱하시게 되면 5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고 빼기 3인데 음수 곱하면 부등호 반대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3을 더하셔야 돼요. 3-A니까 3을 더하시게 되면 여기다 각각 더하시게 되면 0부터 먼저 쓸게요. 3 빼기 A가 되고 얘도 8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뭐가 된다는 거죠? 양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문제는 A 플러스 5에다가 빼기 3-A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안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게 되죠. 그냥 빼기 3-A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5에다가 빼기 3 플러스 A가 되거든요.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2A에 플러스 2의 값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유도해 보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가 있는데 실수의 대소관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떤 것이냐? 임의의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당연히 A가 B보다 크거나 A, B가 같거나 A가 B보다 작거나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로 표시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큰 건 당연하겠죠. 그것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 A가 B보다 크다고 했을 때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는 덧셈과 뺄셈을 시켰을 때 부등호의 변화를 갖고 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똑같은 식을 더하거나 빼기나 해도 걔네들의 부등호의 변화는 같지 않지만 걔네들이 뭐가 주의점을 갖고 계시냐면 곱하거나 나눌 때가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얘네들 곱하는 숫자가 양수이면 부등호의 변화가 없지만 음수이면 부등호의 변화가 있다. 이게 바로 얘네들 갖고 있는 부등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제들을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마지막 예제가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것이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가 이제 A가 B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고 하는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1번, 2번, 3번 중에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 우리 문제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얘를 B를 이제 뒤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A 빼기 1의 값이 있고 B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A 빼기 1하고 B가 있는데 얘네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하실 거냐면 얘네들 참고로 이거를 제곱으로 고치시는 게 좋아요. 제곱으로 이렇게 고치시는 게 나아요. 그럼 얘네들은 제곱으로 고치시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 B로 묶게 되면 이제 A 빼기 B에다가 얘는 B가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A 빼기 B에 B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A 빼기 B라는 것은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저희가 A 빼기 B도 0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B도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A 빼기 B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는 A 빼기 B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큰 것끼리 곱하게 되면 0보다 크다는 게 되기 때문에 얘는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원래 얘네들 이렇게 제곱으로 고치면 맞는데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것에 대한 정답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AB-B가 보시게 되면 봐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로 묶게 되면 이렇게 돼요. A-1의 값이 B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우선은 B는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A-1을 좀 보시면 돼요. 어떤 것이냐면 세 가지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세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냐?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크게 되면 A 빼기 1의 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A, B의 마이너스 B의 값은 0보다 크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죠. 맞죠? 괜찮죠? 두 번째 값은 뭐가 되냐면 A가 이제 1이 돼버리면 왜냐면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1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A-1의 값은 0 되기 때문에 우리는 AB-B의 값은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성립 안 되겠죠? 맞죠? 그럼 세 번째, A가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0부터 A가 1까지 있는 숫자라고 친다면 A-를 0보다 작게 되죠? 그럼 우리가 AB의 마이너스 B의 값은 0보다 작기 때문에 A의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눠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1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맞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아까처럼 제곱으로 쓰면 맞아요. 근데 제곱으로 쓰지 않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식으로 보게 되면 맞지 않다는 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A의 범위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첫 번째 있는 1번의 정답은 맞지 않다는 걸로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뭐가 되냐? 이제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고 0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하면 부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의 변화가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를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이제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부동의 변화가 다시 있겠죠. 그럼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2번의 답도 맞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세 번째는 이제 A가 이제 B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B를 곱하게 되면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의 변화가 이쁘게 딸랑딸랑 있겠죠. 그럼 얘는 맞지 않기 때문에 얘도 그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마지막 문제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시게 되냐면 아까처럼 1번에 있는 것이 AB-B의 제곱이 맞아요. 근데 얘처럼 AB-B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A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맞는 게 생길 수 있고 틀린 게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원하는 항상 옳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1강에는 이제 실수 체계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봤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식의 계산 중에 하나의 이제 인수분해의 값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니까요. 한번 혹시나 그 고등학교 책에 있는 그 곱셈 공식 같은 거 있다고 치면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그런 내용도 한번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셔서 곱셈 공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2강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